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Steady State Error를 잡는 PI 제어기와 Lag Compensator를 설계를 했고 Transient Response를 개선할 수 있는 PD 제어기하고 Lead Compensator를 따로따로 설계를 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제어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는 Steady State Error하고 Transient Response를 같이 다 잡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결국은 앞에서 배운 두 가지 목적의 컨트롤러를 이제 컴바인을 하면 되겠지. 서로를 묶으면 돼.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지. 그럼 뭘 먼저 해야 되지? 트랜전트를 먼저 잡아야 되나? 아니면 스테디 스테이트를 먼저 잡아야 되나? 답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설계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리드하고 레그를 묶으면 리드 레그 컴펜세이터가 될 거고 PI하고 PD를 묶으면 PID 제어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PID든 리드 레그든 먼저 트랜지언트를 잡는 컴펜세이터를 설계를 하세요. 그러면 PID 경우에는 PD를 먼저 하고 PI를 나중에 하고 레그 리드 컴펜세이터인 경우에는 리드 컴펜세이터를 먼저 하고 레그를 나중에 설계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PID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뭐 구성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결국은 P, 인테그레이터 I, 데리버티브 D 이렇게 세 개를 묶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하나의 트랜스포 펑션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위에 거를 분자를 K3로 뽑아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어쨌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PID 제어기를 만약에 시스템에다 이렇게 앞에다가 원래 시스템 앞에다 이렇게 추가로 집어넣으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게 돼? 원점의 폴을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제로를 2차식이니까 두 개를 더 시스템에다 추가하게 되는 거죠. 결국 PID 제어기를 통해서 원래 시스템에다가 두 개의 제로에다가 원점의 폴을 하나를 갖다 받게 되는 것으로 결국 알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이 두 개의 제로와 폴 하나를 가지고 성능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자, 그러면 PID 제어기는 어떻게 설계를 하냐? 앞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먼저 uncompensated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를 하고 트랜지언트를 잡기 위해서 PD를 설계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PD를 설계했던 목적이 다 맞는지 사양이 만족이 되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만족이 안 되면 다시 설계를 해야겠지. 그래서 만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일단 평가를 해보고 현재 상태지. 그러니까 PD까지 적용된 상태에서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평가를 하고 우리 목적에 맞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찾기 위해서 PID 제어기를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자, 3, 6, 10의 폴 8의 0를 갖는 오리지널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다가 PID 제어기를 적용을 해가지고 uncompensated 오리지널 시스템의 피크 타임을 3분의 2로 줄이고 오버슛을 20%로 유지하고 동시에 스텝 인풋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0으로 만들 수 있게 PID 제어기를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오리지널 시스템의 그 피크 타임을 3분의 2로 줄이고 해야 되니까 현재 시스템의 피크 타임을 알아야겠지. 자, 지금 목표가 원래 오버슛이 지금 20%라 그랬거든. 20%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20%면 결국은 이 오버슛과 댐핑 레이쇼의 관계인 이 식으로부터 20% 오버슛은 J라가 0.456이고 요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결국은 117.13도 요 라인이란 걸 알 수 있겠지.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오리지널 시스템이 3, 6, 18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놈들이 이 라인하고 만나는 이 점을 찾아야겠지. 이 점을 찾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없이 했으니까 이제 안 한다. 어떻게 하면 돼? 얘를 클로즈드 트랜스포 펑션 만들고 그거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요거의 3차니까 1차와 2차로 구별된
곱해진 시스템의 개수들과 같아야 되고, 그때 J를 요거 집어넣어서 하면 된다고 10번도 더 얘기했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찾아봤더니 uncompensated 시스템이 요 댐핑 라인과 만나는 점, 즉 uncompensated 시스템의 dominant closed 폴이 여기에 있게 된대. 그리고 이 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인 K를 요만큼 키워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이걸로부터 원래 오리지널 시스템은 피크 타임은 오메가 D분의 파이니까 요게 오메가 D잖아. 그래서 uncompensated 시스템의 TP가 이거인 걸 알게 됐어. 자, 그러면 목표는 요 놈을 3분의 2로 줄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값의 3분의 2인 요게 이제 지금 뭐죠? 피크 타임은 트랜전트 리스판스의 사양인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트랜전트를 먼저 잡기 위해서 이제 PD 제어기를 쓸 텐데, 그 PD 제어기를 쓸 때의 목표 이 피크 타임은 요거 3분의 2가 돼야 되고, 결국은 PD가 적용된 시스템의 오메가 D 값이 이 오메가 D는 뭐야? PD 제어기까지 붙어 있는 시스템의 클로즈드 폴의 오메가 D가 되겠지. 요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오메가 D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될 거야. 계산했더니 15.87이 나왔어. 그러면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지? 요 사양, 피크 타임 3분의 2로 줄이고 오버슛을 20%로 잡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 지금 전부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사양인 거잖아. 내 목표 사양인 거죠. 얘를 만족시키기 위한 클로즈드 폴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클로즈드 폴의 이미지너리 파트의 크기가 이거란 걸 알았고, 어쨌든 내 폴은 반드시 이 라인상에 있어야 되잖아. 20% 오버슛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오메가 D가 15.87이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다미넌트 폴의 위치일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 라인에 있어야 되고, 여기 각도가 아까 얼마였지? 117.13도.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이 다미넌트 폴의 이제 리얼 파트의 크기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찾으면 되지? 여기가 117도니까 여기 앵글은 결국은 요 삼각형을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어? 결국은 탄젠트 여기서부터 여기는 내가 현재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 P라고 그러면 탄젠트, 잠깐만요. 여기다 내가 써놨구나. 자, 지금 보면은 다시 일로 와서 지금 이게 15.87이고 요 라인상에 있어야 되고, 15.87이 대충 뭐 이만큼이겠지. 요 라인상에 15.87이라 그러면 요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지? 요 삼각형. 그래서 180에서 117점 뺀 요걸 가지고 탄젠트, 여기가 뭐 내가 모르는 값인데 여기가 시그마 디자이어드가 나오겠지. 시그마 디자이어드, 그러니까 시그마 디자이어드 탄젠트 180 마이너스 117도. 넘어가 버렸네. 117도. 요게 결국은 높이니까 오메가 D니까 15.87. 계산하면 시그마 디자이어드 8.13이 나오는 거지. 즉, 내 목표, 요거하고 요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클로즈드 폴의 위치는 8.13 플러스 마이너스 15.87 J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표 이 다미넌트 클로즈 폴의 위치를 알았으면 여기에 도달해야 되잖아. 지금 여기가 이제 뭐 타겟 지점인데, 현재 클로즈 룹은 지금 보니까 3, 6, 8, 10에 있는 모양으로는 여기를 통과하지 여기는 죽어도 못 간다는 거야. 그럼 저걸 가기 위해서 PD 제어기를 쓸 거고, PD 제어기는 제로를 하나 갖다 박아 놓는 거지. 자, 그러면 제로를 갖다 박으면 어떻게 돼? 정리할게, 여기를. 자, 제로를 어디선가 갖다 박아야 될 텐데, 결국은 그러면은 현재 여기가 타겟 목표 지점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현재 오리지널 시스템의 폴 제로까지를 전부 발레해서
얘들이 만드는 요 각도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 앵글 요걸 다 합친 값이 180도하고 몇 도 차이 나는지를 알아야 되지. 그걸 계산해 보면 자, 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앵글이 198.37도가 나온대. 그 말은 180도에서 18.37도가 오버했으니까 내가 지로를 어디선가 바로 지금 지로를 자, 여기가 현재 목표 디자이드 폴이잖아. 그러면은 제로를 PD 컨트롤러는 제로를 갖다 박는 건데 여기서 목표 다미넌트 디자이어드 클로즈 폴에서부터 바를 내린 이 각도가 18.37이 되게 이 제로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얘 위치는 G에서 8.13 뺀 거 탄젠트 18.37이 15.87 되게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면 되니까 G 값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돼서 PD 제어기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현재 트랜전트 리스판스 요것만 잡기 위해서 PD 제어기가 여기까지 이제 설계가 된 거야. 그래서 이 PD 제어기를 일단은 만든 다음에 PD 제어기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 오리지널 시스템이 이렇게 됐었는데 검정색인데 PD만 써도 자 어때요? 피크 타임 훨씬 빨라졌고 이 오버슛은 20% 오버슛은 뭐 거의 똑같이 20%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PD를 썼는데 PD는 원래 트랜전트를 잡으려고 한 건데 원래는 요만큼밖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1이어야 목표가 1인데 요만큼 에러가 있었는데 PD를 썼는데 PD만 가지고도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요만큼 좋아져 버렸지. PD는 스테디 스테이트 잡으려고 한 건 아닌데 트랜전트를 잡으면서 동시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값도 확 좋아지는 효과를 내준 거지. 자, 그러면 PD를 제어를 했으니까 설계했으니까 요거 스텝 인풋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잡기 위해서 PI도 설계를 해보자. PI는 뭐냐? PI는 기본적으로 원점에다가 폴을 하나 갖다 박고 원점 근처에다가 제로를 갖다 박는 거였잖아. 그래서 원점에다가 폴을 하나 갖다 박고 원점 근처 이 두 개가 좀 최대 이 제로 값이 원점에 최대한 가까워야 되잖아. 0.5 정도로 설정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PI 제어기를 설계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PI 지역이네. 그럼 봐. 결국은 요게 PI 지역이고 요게 방금 PD 지역이었지. 자, 그런데 앞에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컨트롤러는 앞에 분명히 개인 K가 곱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값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컨트롤러로서 의미가 있다 그랬어. 이 값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자, 봐. 얘는 지금 이제 이게 결국은 PI 지역이고 원래 시스템의 트랜스포 펑션이 요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내가 앞에다가 이제 GC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게 G라 그러면 1 플러스 GC, G 0이어서 K가 빠졌죠. 여기 K가 있는 거죠. 1 플러스 K, GC, G가 0이었고 매그니튜드 컨디션부터 K는 항상 GC분의 G 원래 오픈 루프 트랜스포 펑션 역수 또 해줘야 되는 거였지. 그러면은 자, 요 시스템 PID하고 요거가 원래 오리지널 시스템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 분모 분자를 뒤집어야 되지. 뒤집어 가지고 S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지? 이게 언제 이 매그니튜드 컨디션 1이 만족이 돼야 돼? 이게 바로 내 목표 디자이드 클로즈로 폴인 내 목표 값에서부터 이게 이제 만족이 돼야 되는 거겠지. 목표 최종 그 클로즈 트랜스퍼 펑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값. 그건 아까 우리가 앞에 구해놓은 얼마야? 요거지 8.13하고 15.87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지. 여기서 8.13 플러스 15.83 요거를 S에다 집어넣으면 이 K 값이 이걸 1로 만들어주는 걸 계산하면 K 값 계산이 되고 그 K가 바로 이제 4.6이 되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실제 저기를 마지막으로 설계된 값으로 답으로 써야 인정이 된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요 4.6이라는 개인까지 집어넣어서 루트 로커스를 그려보면 실제 이렇게 나와. 이 루트 로커스, 요 라인하고 이 루트 로커스가 만나는 점이 바로 여기래. 여기를 이제, 이거는 뭐 매트랩으로 나중에 그려보면 확인이 된 건데, 실제 이 0.456 라인, 20% 댐핑 라인, 오버슛 라인하고 만나는 점의 클로즈드 폴을 보니까, 원래 우리가 목표했던 건 8.13하고 15.83이었지. 근데 실제 만나는 점은 7.56하고 14.67이야. 완벽하게는 못 맞췄지. 결국은 이런 값들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생긴 거지만 거의 근사하게 맞춤으로써 실제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사양을 거의 여기 그래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만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PID 제어기를 설계를 했으면 여기서는 리드 레그 컴펜세이터를 설계를 해보도록 합시다. 리드 레그 컴펜세이터는 PID와 마찬가지로 리드를 먼저 하고 레그를 나중에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순서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편할 거예요. 설계 절차는 앞에 PID하고 같습니다. 자, 그럼 리드 레그를 이용한 설계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오리지널 uncompensated 시스템이 있고요. 요놈의 그 세들링 타임을 20% 오버슛을 유지한 상태에서 절반으로 줄이라고 얘기를 했고, 램프 인풋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10폴드, 10배 향상시켜라. 즉 10배 줄이라는 얘기지. 왜 여기는 램프 인풋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얘기를 할까? 얘는 타입 1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텝 인풋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결정할 수가 없지. 얘는 타입 1이기 때문에 램프 인풋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얘기를 해야겠지. 자,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오리지널 언컴펜세이티드 시스템의 퍼포먼스가 어떤지 확인을 해야지. 자, 그러면 댐핑이 오버슛이 24%니까 이걸 가지고 댐핑이 0.456이란 걸 알고 이렇게 라인을 그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오리지널 0, 6, 10의 폴이 있는 0, 6, 10의 폴이 있는 시스템이 루트 로커스가 요 라인하고 만나는 이 점은 이제 찾을 수 있지. 이렇게 찾아지고 그때 K 값도 이렇게 이제 얻어지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uncompensated 시스템의 settling time은 요거 분의 4니까 또는 4.6으로 쓸 수도 있고, 이건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 이렇게 나왔어. 자, 근데 목표는 얘를 하프로 줄이는 거니까 요거를 절반으로 줄이는 게, 이게 내가 리드 컴펜세이터를 적용했을 때의 desired settling time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리드 컴펜세이터를 설계를 했을 때의 시그마 즉 j 오메가 값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j랑 오메가 n이 이렇게 찾아지는 거겠지. 즉, 요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를 만족시키는 클로즈 루폴의 리얼 파트의 크기가 요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제 클로즈 루폴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 리얼 파트가 나왔으니까 이미지너리 파트가 나와야 되고, 결국은 걔는 지금 요 라인에서 리얼 파트가 3.588이니까 대략 이 정도 되겠네. 띠띠띠띠띠 올라가면 이 라인하고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 여기 앵글이 몇 도야? 여기는 180에서 117 빼면은 될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3.588이니까 탄젠트에다가 이거 곱해주면 이 높이 이만큼이 나오겠지. 그렇잖아? 제1 오메가 n이 3.588이고, 그러면 7이 나올 거야. 즉, 그러면은 이 점의 위치가 이제 3.588 플러스 7j가 되는 거겠지. 이게 이제 이 점을 지나야 이 사양을 만족을 시키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리드 컴펜세이터를 설계를 해야 되잖아. 자, 리드 컴펜세이터는 결국은 뭐야? 얘들은 폴제로 한 쌍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건데, 일단은 그러면 이게 목표 디자이드 클로즈 폴이니까 여기서부터 현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폴 제로에도 전부 다 이렇게 바를 내려가지고 이 앵글을 하나, 둘, 셋, 요놈들의 앵글을 다 더해가지고 180도하고 보다 넘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폴 제로로 한 세트로 보상을 해주면 되잖아.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홀 제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임의로 결정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제로를 일단 마이너스 6에다가 내가 대략 잡아볼게. 임의로. 자, 마이너스 6에다 잡으면 어떻게 되나? 자, 여기 뒤에다 그림 그리는데 이게 현재 3.58887 여기가 이제 목표 값이잖아. 오리지널 시스템이 0, 6, 10에 있어. 근데 6에다가 제로를 여기다 임의로 하나 갖다 박아.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사실 여러분 이 제로를 여기다 굳이 박아서 집어넣은 거 장점이 뭐냐? 뭐 제로를 여기다 박고 여기다 박을 수도 있는데 굳이 원래 오리지널 시스템 오픈루프 폴이 있는 6에다가 갖다 박은 이유는 여기다 갖다 제로를 갖다 원래는 계산을 어떻게 돼?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그 다음에 제로가 여기 있다면 이 제로의 앵글에 각도, 이 각도 계산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다 제로를 갖다 박아버리면 이 폴과 이 제로가 서로 캔슬이 돼버리니까 요거 각도 계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하나씩 해보면 자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여기 각도가 원래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제로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똑같은 각도가 생겨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164.65도는 뭐야? 얘는 리드 컴펜세이터에 제로를 하나를 추가를 했을 때 앵글인 거지. 그러면은 얘가 180이 돼야 되는데 얘가 15. 대략 한 5도가 모자라잖아. 이게 바로 뭐야? 리드 컴펜세이터에 이제 홀로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딘가에 폴을 하나 갖다 갖고 여기서부터 각도가 대략 15.45도가 나오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 P는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달이 내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 마이너스 3.588 일 거고 여기서 탄젠트 이 각도가 15.45도 이 높이가 003이니까 P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P가 29.1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야? 리드 컴펜세이터가 이제 폴이 29.1 S 플러스 1 리드 컴펜세이터 0가 6 이렇게 되는 리드 컴펜세이터가 설계가 된 거지. 원래 다 끝난 게 아니지. 분명히 여기 리드에 K 설계해야 되겠지. 어쨌든 설계를 했다고 치고 얘를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자 검정 것이 컴펜세이터 적용 전 파란 게 리드만 적용했을 때의 결과인데 리드를 썼더니 어때? 바로 세틀링 타임이 여기서부터 여기였던 것이 여기로 확 줄었지. 거의 반 가까이 줄었고 오버슛은 그대로 20% 유지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자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는 잘 만족을 했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우리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요 사양을 잡아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뭐야? 램프 인풋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잡지. 왜? 타입이 1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이게 원래 오리지널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이지. 해봐. 오픈 트랜스퍼 펑션. 요거 여긴 K로 되어 있는데 왜 192지? 목표 원래 20% 오버슛이었다 그랬으니까 이 라인에 만나기 위해서는 원래 언컴펜세이티드 시스템이 이 점을 지나가기로 했었고 그때 이렇게 해서 K 값 이렇게 찾았었잖아. 이 K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즉 원래 오리지널 시스템은 이제 이런 트랜스퍼 펑션을 갖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이 값이 분명히 찾아졌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는 여기다가 뭘 더했어? 리드 컴펜세이터까지 붙였지. 그러면 리드 컴펜세이트드 된 시스템은 뭐야? G에다가 G 리드 하면 이게 바로 GLC라 그러면 얘는 뭐야? 요 놈에다가 지금 S 플러스 6에다가 S 플러스 29.1을 지금 더한 거 아니야? 이거 캔슬되고 지금 이렇게 됐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돼. 여기 값은 어떻게 나왔지? 요거 바로 요거는 마찬가지지만 지금 요 놈이 바로 뭐야? 이게 만약에 K라고 놓으면 요 놈은 요거는 요거하고 요게 곱해진 거잖아. 자, 1 플러스 G, GL 요게 0이 K가 있고 여기 이걸 만족을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K 값은 G, GL분의 1이라는 요걸 가지고 이 K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요걸 계산할 때 여기에 집어넣어야 S는 뭘 집어넣어야 돼? 바로 요점 desired closed for 위치를 집어넣어서 찾은 게 바로 1977이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어쨌든 현재 원래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값에다가 리드를 곱해서 만들어진 K인 거야. 자, 그럼 잘 보자. 얘는 지금 원래 uncompensated 시스템이지. 그러면 요걸 썼을 때 램프에 대한 steady state 에러는 어떻게 될까? KV분의 1일 거 아니야? 램프 인풋에 대한 steady state 에러는 KV분의 1이지. KV는 뭐야? 여기에다가 S 곱해서 S를 0으로 다 보낸 거니까 S에서 약 캔슬되고 S 0 보내면 60, 192.1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오리지널 시스템, uncompensated 시스템의 KV는 요거야. 그러면 목표가 뭐지? 인기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스마트폰이 이게 인공지능이 바보 같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자, 그러면 목표가 램프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10배 향상시키라고 했으면 현재는 3.21이면 요거보다 10배 더 좋아져야 되는 거지. 근데 조심해야 돼. 지금 얘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3.20인 것이고 목표는 원래 텐폴드 이거보다 10배 좋아야 되니까 32가 돼야 됐지. 왜? 10배 커져야 에러는 역수니까 10배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잡기 위해서는 레그 컴펜세이터를 써야 되고 레그 컴펜세이터 설계할 때는 우리가 GC, PC 이런 비율을 가지고 제로와 폴의 위치를 결정을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 이미 우리는 리드 컴펜세이터를 설계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리드 컴펜세이터를 썼기 때문에 이 리드 컴펜세이터에 의해서 KV가 이미 바뀌어 있어. 어떻게? 이게 바로 리드 컴펜세이티드 시스템인 거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의 KV는 어떻게 돼? 여기 S 곱하고 분되고 S 0으로 다 보내면 이렇게 되네. 지금 요거인 거야. 지금 뭐냐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오리지널 시스템의 KV는 3.2였는데 목표가 32인데 현재는 리드를 쓴 덕분에 3.2가 6.79까지 커져 있는 거야. 이미 K가.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목표가 3.2여서 현재 3.2고 목표가 3.2니까 32니까 아하 10배 키워야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레그 컴펜세이터 설계할 때 이 목표 KV하고 실제 요거의 차이의 비율을 가지고 GC, PC 비율을 결정했잖아. 이게 근데 3.2고 32니까 이게 12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10이 아니라는 거야. 왜? 이미 리드 컴펜세이터가 들어가서 6.79까지 커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현재 6.79고 목표는 32니까 어때? 배수가 몇 배야? 4.713배만 키우면 되는 거야. 10배를 키우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왜? 리드를 이미 써왔기 때문에. 이거 정말 실수하기 좋아. 주의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레그 컴펜세이터를 설계하기 위해서 레그 컴펜세이터도 항상 그렇지만 GC와 PC를 결정할 때 둘 중에 하나는 임의로 설정하잖아. 굉장히 작은 값으로. 일단 P를 0.01로 잡으면 이제 GC, PC는 어떻게 돼? 실제 우리가 이 KV의 목표 배수 4.713배 키워야 되니까 요 관계식에 의해서 P를 이렇게 잡으면 GC가 이렇게 되는 거고 아하 내 레그 컴펜세이터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어때? 내가 원래 오리지널 플랜트 오픈루프 G에다가 G 리드가 이렇게 적용이 됐고 G 레그까지 이제 적용을 하면 자, 요놈 요게 지금 리드까지 적용된 건데 여기다가 요거까지 곱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이제 요런 리드 레그 컴펜세이티드 시스템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린 게 나와. 그러면, 여기 원래 1977 아니었어요? 1977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써도 상관없어. 근데 왜 여기 K가 있을까? 왜냐? 우리는 이미 얘는 1977은 리드 컴펜세이터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를 잡기 위해서 만든 개인이고 얘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잡기 위해서 추가를 했으면 얘가 들어옴으로써 어때? 시스템이 또 바뀌었어. 그러면은 바뀐 이미 폴제로가 하나 더 들어온 거잖아, 하나씩. 그러면 루트로커스가 또 모양이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새로운 루트로커스를 가지고 우리 목표 클로즈 포를 지나게 해야지. 그럼 개인 K 값을 다시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 K가 또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K를 계산을 할 때 원래 여기 1977이 있었으니까 1977 여기 가지고 와서 K 곱해줘서 해도 되고요. 어차피 얘는 우리가 미지의 개수니까 여기 1977이 여기다 안 쓰고 그냥 이렇게 K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1977을 넣고 계산하면 1977만큼 빠져서 K가 계산이 될 거고 1977이 없이 계산을 하면 1977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될 거야. 달라져. 어쨌든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돼. 자, 그럼 볼게. 자, 이거는 결국은 리드하고 레그를 다 붙인 시스템의 이제 최종적인 K 값을 결정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계산해야 돼? 마찬가지지. 이 K를 전체 크기가 1이 돼야 되는 조건에서 여기 S는 우리가 디자이어드 목표값 요거를 여기다가 S에다가 S를 집어넣고 크기를 계산해 보면 K가 1971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은 뭐냐? 최종적으로 리드 레그 컴펜세이트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1977을 이거 그대로 넣어서 계산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 여기 1977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얘는 뭐 이제 여기에 뭐 어떻게 하면 되나? 이제 1977분의 1971. 이게 새로운 K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겠어. 여기 이 값이 여기 나오겠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다 정리하면 1971이 나오게 되면 되는 거지. 어쨌든 절차는 결과는 똑같아. 절차는 다르겠지.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야. 그래서 여기다 1977을 넣고 계산을 하든 빼고 하든 상관없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다? K 값은 반드시 리드 컴펜세이터 설계한 이후에 한번 구해줘야 되고 레그 컴펜세이터 계산한 이후에 다시 계산해야 돼.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야.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다만 우리가 뭐 최종적으로 어, 그 이 K 값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뭐 K 값을 계산을 하더라도 그건 상관은 없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루트 로커스고 이걸 보면은 이 라인에 루트 로커스 예쁘게 가서 우리가 목표 지점을 잘 지나고 있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 우리가 목표했던 거랑 거의 근데 비슷하지. 그 지점을 지나고 있는 거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리드 레그를 씀으로써 요것보다 세들링 타임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빨라지고 오버슛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는 아예 깔끔하게 오리지널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목표 J라 값, 목표 오메가인, 목표 KB를 숫자로 딱 깔끔하게 줘버렸네. 자, 그럼 보자. 원래 uncompensated 시스템에는 1차 시스템이니까 KV가 약분되고 0 넣으면 8이네. 그리고 오리지널 시스템은 이걸 가지고 클로즈 룹 트랜스퍼 펑션을 만들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로부터 uncompensated 시스템의 dominant 폴이 이렇게 돼서 오리지널 시스템의 제이라와 오메가인 이렇게 된 걸 알았어. 결국 뭐야? 오메가 n도 2배 반 커져야 되고 제이라도 몇 배 커져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표 어쨌든 현재는 요건데 이걸 갖게 하려면 우리가 결국은 리들레이 컴펜세이터를 설계해야 되고 어쨌든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디자이드 클로즈드 폴의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되고 디자이드 클로즈드 폴의 위치, 디자이드 다미넌트 폴의 위치는 J랑 오메가 인을 이용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지?
K를 오메가 N, 오메가 D, 그지? 이걸 이용하면 구해져. 자, 그러면 먼저 리드 컴펜세이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을 내려서 만들어진 앵글에다가 180 요것들을 두 개를 더해서 모자란 것을 제로와 폴의 어떤 세트로 만들어줘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일단 하나는 임의로 가정을 해.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폴이 있던 자리에다 제로 갖다 박아 놔버리면 이거 이제 캔슬 되니까 이것만 각도가 살아남으니까 120도. 그 말은 이 폴로 몇십 도를 보상해야 돼? 60도를 보상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내면 이건 여기가 2.5니까 P에서 2.5 거 탄젠트 60하면 여기 높이 4.34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여기서 폴의 위치 결정이 되는 거겠지. 즉 내가 만든 리드 컴펜세이터는 5.05 G 플러스 0.5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K를 다시 구해야 되지. 자, 오리지널 시스템 리드 컴펜세이터. 그러면 K 값 찾아야 돼. K 값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다 가지고 와서 미안합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캔슬되네. 요거를 역수로 만들어서 뒤집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디자이드 폴 위치 요거잖아. 얘를 S에다 집어넣고 크기 계산하면 6.25가 나와.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지금 내가 리드 컴펜세이터까지 설계를 했을 때 이 목표 값을 목표 다미넌트 클로즈 루브의 위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6.25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자, 어쨌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오리지널 시스템의 KV는 8이었지. 언컴펜세이티드 시스템에. 근데 목표는 어때? 80이야. 8에서 80으로 10배를 줄여야 돼. 근데 여기서 10배 레그 컴펜세이터로 10배 그대로 닿으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얘는 현재 리드 컴펜세이터에 의해서 얼마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지. 자, 리드 컴펜세이터까지 여기까지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K가 여기가 이제 6.25가 됐을 때 여기다가 S를 곱해서 S를 0으로 보내면 KV 계산되면 찍찍찍찍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4.95야. 그러면은 현재는 4.95인데 목표는 80이니까 16.16배가 좋아져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결국은 이 리드 컴펜세이터 때문에 KV 값이 더 나빠진 상황이지. 어쨌든 16.16배를 이제 레그 컴펜세이터를 가지고 보상을 해야 돼. 그럼 내 레그 컴펜세이터는 작은 값으로 둘 중에 하나를 일단은 0.15 제로를 잡은 다음에 제로와 폴의 비율을 16.16으로 잡아주면 폴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 레그 컴펜세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최종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요거였고 거기다가 리드를 붙인 게 이거고 여기다가 폴 요거까지 붙이면 이게 결국은 잠깐만요. 이게 지금 내 그 레그 컴펜세이터고 이게 리드 컴펜세이터인 거잖아. 자, 근데 수없이 얘기했지만 컨트롤러가 설계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K 값이 확정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자, 이거 어떻게 확정하지? 이제 알 때도 됐지. 어떻게 하면 돼? 요 놈에다가 원래 오리지널 트랜스퍼 펑션 요거 S 플러스 0.5 4 얘를 갖고 와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리드하고 레그가 다 붙었을 때 이게 최종적인 시스템이잖아. 이때 요거 크기가 1이 돼야 되잖아. 그래야 내 목표 SD 값을 지날 수 있는 디자이드 폴 값을 지날 수 있으니까 요거가 1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K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 K 계산하면
어떤 K 값이 만들어지겠지. 그 K 값까지 여기다 찾아서 집어넣어줘야 여러분의 설계가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뭐 여기 보면 그래프만 보면 이제 언컴펜세이트 시스템의 그래프가 이렇게 막 오실레이션도 하고 있었는데 리드레그 컴펜세이트를 붙여주니까 목표가 예쁘게 스텝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오실레이션이 확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오버슛도 확 줄어들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리드레그 PID 컴펜세이터 설계하는 기법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어찌 보면 이번 챕터,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여기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컨트롤러 설계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 복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바로 이 노치 필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텀 프로젝트 하면서 로봇 파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사람 많이 있을 텐데 파라미터를 잘못 설계를 할 경우에는 만약에 스텝 인풋을 줘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심하게 오실레이션 하는 걸 리스판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야? 내 로봇 파일 보고 90도 가라 그랬는데 여기가 90도라 그러면 로봇 파일이 90도 가가지고 여기서 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떨고 있는 상황인 거지. 굉장히 심각한 리스판스. 안 좋잖아. 아주 안 좋은 거지. 이게 왜 생기느냐? 여러분 만약에 통상적으로 내가 얘기했지만 다미넌트 클로즈드 폴이 뭐였지? 다미넌트 클로즈드 폴은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가장 가까이 있는 폴이라고 그랬지. 왜? 그게 계속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영향을 계속 미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폴이 내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폴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또 두 개가 더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이 폴들은 여러분 어떤 폴이야? 자, 얘는 이렇게 각도를 측정해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이 각도가 굉장히 작지. 이 각도가 작다는 얘기는 댐핑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고 댐핑이 작으니까 얘는 오실레이션 계속 할 거야. 그리고 얘는 어떤 이미지너리 축으로 이만큼 높이가 이게 크잖아. 오메가 D가 크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커. 그러니까 고주파야. 댐핑은 작고 고주파가 작은 주파수는 높으니까 높은 굉장히 빠른 주파수로 덜덜덜덜 계속 이렇게 떨고 있는 거지. 바로 얘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텀 프로젝트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계속 이런 하이 프리퀀시로 진동을 한다라 그러면 틀림없이 폴이 이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가깝게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얘들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바로 노치 필터라는 걸 쓰면 돼. 이 노치 필터는 바로 뭐냐면 실수축의 폴 두 개를 받고 이 복소 공간에다가 제로 두 개를 갖다 박는데 얘 둘을 얘들 근처에다 갖다 이렇게 박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폴과 제로가 근처에 있으면 서로 거의 캔슬이 돼서 얘들의 영향이 거의 이펙트가 줄어들게 되겠지.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이제 영향은 거의 없어지고 이 노치 필터에 한 폴 두 개만 여기다 더 추가를 해주면 얘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로트 로커스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돼. 얘 둘은 거의 없어져 영향이 없어져 버리고 이 둘이 쫑 나가지고 부딪혀서 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얘 둘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K를 많이 키우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K를 적당히 하면 요 근처에서 폴이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얘보다는 이미지널 엑시스에 훨씬 멀리 떨어져 있고 주파수도 작기 때문에 이런 리스판스를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리스판스가 예쁘게 댐프돼서 오실레이션이 줄어드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 결국 뭐냐? 이런 심한 오실레이션이 있거든 노치 필터를 쓰면 된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뭐 굳이 여러분들이 굳이 이번 학부 수준에서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고 컨트롤러 설계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동 제어에서 제일 중요한 챕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결국은 컨트롤러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목표 사양을 달성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컴펜세이터를 설계하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시고 이걸 이용을 해서 텀 프로젝트에도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컨트롤러 설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챕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